경황이 없다는 말이 있죠.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상주가 겪는 심리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 준비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장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을 기본으로 알려드립니다. 임종시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 검안서 10부 정도 원본으로 떼어 놓으시고 지참하시면 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떼려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을 경우엔 해당 병원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 후에 빈소가 차려질 병원 안치실로 앰뷸런스가 아니라 연구차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빈소가 정해지면 다른 병원이라도 연구차를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집에서 임종하셨을 경우엔 지역 검안이가 사체 검안서 발급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안치실로 우선 모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가입되어 계신 상조회사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장례 지도사가 나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빈소를 어디에 차릴 것인지 알아보시고 가족들과 논의하시고 나서 장례를 상조회사를 통해 하실 것인지 장례식장에 맡기실 것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조문객 예상 숫자에 따라 빈소 크기를 결정하고 수의, 관, 접객용품, 부고장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상주 혼자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것까지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장례 경험이 있는 가족 또는 친구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주는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 중 맞상제를 상주라 부릅니다. 아직 상주는 남성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 맞사위가 맞상제가 되기도 합니다. 상주는 남성의 경우 검정색 정장을 입고요. 여성은 흰색 또는 검정 치마 저고리를 입는데 상조 업체나 장례식장에서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넥타이와 와이셔츠는 소모품이라 대여가 아니라 구매입니다. 관습에 따라 삼배 두루마기를 아직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완장과 머리핀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장례 둘째 날 입관식 후에 성복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상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현대 장에서는 대부분 조문객을 막기 위해 첫날부터 상복을 입고 완장과 머리핀만 입관식 이후 착용합니다. 장례 둘째 날은 입관식이 있습니다. 염습은 고인을 깨끗이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을 염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염을 마친 상태로 고인을 관에 모시는 입관식에서 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입관식이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주들은 완장과 머리핀을 하게 됩니다. 완장과 머리핀은 장례식에서 상주와 유가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상주는 두 줄이 그려진 완장을 차고 그 외에 직계 자손들은 한 줄 완장을 착용합니다. 손자들 중에 미혼인 경우에는 줄이 없는 무줄 완장을 착용합니다. 고인이 모친이실 경우에 오른팔에, 부친이실 경우에는 왼팔에 착용합니다. 여성 상복의 머리핀 역시 고인이 남자일 경우 좌측 머리에, 고인이 여성일 경우엔 우측 머리에 리본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여자 상복은 결혼한 손녀까지 입는데요. 요즘은 가풍에 따라 미혼인 경우에도 입기도 하더라고요. 성복을 하고 제사 음식을 차린 후에 제례를 올리게 되는데 이걸 성복제라고 합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 행사가 다르기도 합니다. 장례 셋째 날은 발인일입니다. 장례식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주는 아주 이른 새벽에 장례비용 정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장례비용 정산을 마치고 발인 시간에 맞추어 장례식장을 떠나는 발인 및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발인 30분 정도 전에 종교별 행사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운구 인원에 대해서는 미리 둘째 날 오후쯤에 정하게 됩니다. 연구차에는 영정, 명정, 영구,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 순으로 승차하게 됩니다. 이 다음은 화장의 경우 화장시설에 도착해서 접수합니다. 아무래도 화장은 고인의 신체의 물리적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이라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곳입니다. 화장이 끝나면 화장 증명서를 받고 봉안시설로 이동하셔서
봉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묘지에 도착해서 서류를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묘를 만들어 놓은 곳에 도착해서 하관식을 하게 됩니다. 종교에 따라서 진행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고요. 하관식은 대개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서로 관 위에 흙을 3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봉분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 다음에 평토제라고 묘 앞에서 처음으로 제를 지내게 됩니다. 매장과 분묘 설치는 신고 절차가 있는데요. 사묘지의 경우 매장지 관할 지자체에 묘지 평면도, 위치도, 사진 등을 지참하고 묘지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묘지는 당연히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사망신고의 경우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사무제와 사구제에 대해서도 잠시 알려드릴게요. 삼오제냐 삼우제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염려할 우를 써서 삼우제가 맞고요. 고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해서 장지에 모시고 3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입니다. 사구제는 돌아가신 날을 포함하여 49일째가 되는 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49제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사구제입니다. 아이입니다.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재개할 제의 의미입니다. 고인의 영혼이 저승에서 7일마다 심판을 받고 최종 심판을 거친 49일째 환생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의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례 준비와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는 과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